안녕하세요. 바롱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수익 스토리 영상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5월 달에 조정이 막 좀 있으면서 여기에서 이제 무역 분쟁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죠, 이야기가. 근데 이제 6월 달에 반등이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좀 빠지니까 사람들이 멘탈이 또 다쳤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요런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멘탈을 다쳐갖고 투자 못합니다. 근데 요런 거를 견딜 수 있는 멘탈을 견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전성을 좀 확보해놓은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그냥 견디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 경험이 누적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6월 달에 지금 보면은 한 일주일 정도 반등이 들어왔는데, 자, 이 반등이 살짝 들어오니까 어때요? 요 손실분의 2분의 1 정도는 보통 이제 회복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좀 더 채운 분들은 한 3분의 2 정도 손실분이 다 만회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6월달 반등이 좀 이제 하반기까지 진행이 되면 저는 이제 5월 하락분보다 플러스로 돌려가지고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단기적인 흐름은 트럼프 시진핑이 만나서 안 좋은 시그널이 자꾸 나오게 하면 증시는 또 한번 흔들릴 거고, 만약 좋은 시그널이 나오면 이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어디까지? 자, 코스피 2400 정도까지 이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밸류가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120조 정도 번다고 그랬을 때 이제 적정 가치 정도가 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가면 이제 현금을 이제 10%든 20%든 만들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하반기에 이제 좋아진다, 업황이 좋아진다,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든가, 아니면 관세가 줄어든다든가, 미국이 중국에 이제 관세 부과했던 것들이 줄어든다든가, 이게 철폐가 된다든가, 요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바로 기업 이익들이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부터. 그럼 2020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좋은 장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무역 분쟁이 심화돼서 이거 또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하고 뭐하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적은 안 좋은데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이리 되나 저리 되나 올라갈 거는,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면 뭐냐면 이건 버블이에요, 버블. 기업 가치가 올라가지 않고 그냥 돈의 힘으로 주가만 올라가면서 이 버블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금리 인하는 안 했으면 좋겠거든. 우리나라는 또 다릅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는 오늘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내일 영상에서 자세히 해보고 그 영상을 이제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수익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다 5G만 지금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언론에서 엄청 떠들죠, 지금 또. 전문가들 엄청 떠들죠. 지금 유비커스 홀딩스 같은 거, 막 1000% 간 거 같은 거 보여주면서, 야, 이제 이렇게 갈 5G 주식이 어쩌고저쩌고. 왜? 요런 거 갖고 떠들어야 이게 광고가 되거든. 사람들이 몰려요. 그러니까 몰려서 다 죽여버리는 거지. 사람들이 몰려서 다 죽여버린다. 왜? 올라간 것들 막 이렇게 보이고, 업황 좋다 그러고, 5G는 계속 날아간다 그러고, 시장이 안 좋은데 좋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 이쪽으로 몰린다고. 그러고 나서 지금 어때요?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반도체 D램 값이 폭락해서 어떻게 돼갖고 계속 빠지고 어쩌고저쩌고 뭐하고, 계속 죽는다는 소리만 나오니까 어때요, 이런 거? 내가 지금 좋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죽는다는 소리만 나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자금 여기로 몰리는 거지. 이제 돈의 힘으로 지금 구간보다는 저는 이제 5G 쪽은 버블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버블이 아닌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 버블 생길 때 더 세게 뻗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5G는 지금 2017년도, 2018년도에 이제 편입 비중을 많이 늘려놨던 분들은 지금 수익을 이제 어느 정도 일부 챙겨갈 때예요. 그리고 수익을 챙겨갈 때고 비중을 축소할 때예요. 자, 그 돈을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냐면, 자, 빅데이터 쪽.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빅데이터는 그럼 뭘로 볼 수 있느냐?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속 서비스. 자, IT 서비스를 보세요. IT 서비스. 서비스 중에 좋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보고, 솔루션. 자, AR, VR.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자율주행. 요런 쪽에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시가 나올 건데, 5G보다 기회가 더 클 거예요.
지금 이제 숫자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이 먼저 이제 움직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숫자가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다가, 실적이 폭발하면서 이제 업황이 돌아서는 그림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이 빅데이터라는 건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돈을 버는 건데,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수익,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광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동안에 만들어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홍보 마케팅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 데이터를 보고 회원들이 들어오고 뭐하고 하잖아. 이런 식의 수익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익이 진짜 늘어나고 하는 기업들이 기회를 많이 줄 거란 말이야. 자, 알서포트라는 기업. 자,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제 알서포트라는 기업인데, 알서포트라는 기업은 이제 원격 제어를 하는 시스템, 이제 뭐,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쪽에서 1등인데, 이쪽 시장성을 가지고 제가 이제 2017년도부터 이제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창의력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투자를 하다 보면 미래를 읽으려면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지금 왜 눈에 보이는 숫자 따라다니면, 숫자가 터졌을 때 이제 주가를 보면, 그 숫자 이상으로 주가가 튀어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찍히는 것보다 주가가 더 빨리 가는 거지. 지금 움직이는 빅데이터 기업들은 그래요. 그래서 한번 눌림이 나오고 어디까지 튈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한 6개월이나 1년이나 또 쉬는 구간이 한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편입 자리가 올 거라고. 그럼 지금은 뭐예요? 초입이에요, 초입. 이건 아직 진짜 실적이 입혀지기 시작할 때가 이제 끝물이 오는 거고, 실적이 입혀지지 않는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테마성으로 한번 이제 움직인 다음에 눌림이 한번 나왔다 이제 진짜 실적이 입혀지면서 진짜 파동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거를 빅데이터 쪽은 제 생각에는 5G 쪽은 대충 뭐 이제 한 500%에서 1000% 나오면 빅데이터 쪽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5년 뭐 이렇게 보면 5년 10년 보면 기업들 시총도 엄청 작고 작은 기업들인데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이 많아서 요런 기업에서 저는 이제 5년 10년 후에 보면은 10,000%짜리 나올 것 같아요. 정말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 100배 이상 성장하는 기업들이 빅데이터 관련 기업들 중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어도 몇 개는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 10,000%면 시총이 500억짜리가 5조짜리 되면 10,000%잖아요. 100배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익이 그렇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지금부터 추려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수익을 챙겨가면서 끌고 가는 기업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굉장히 전망을 좋게 봅니다. 이 서비스라든가 소프트웨어, 요쪽은 일단 인력이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비용 부담이 없어요. 앞으로는 사람은 안 쓰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는 세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이제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돈을 벌어가는 기업들을 잘 추적을 해가면 계속 이제 몇 년간 이제 좋은 기회가 올 것 같다. 5G보다 요쪽의 기회가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해요. 곱하기 5 이상. 5G는 인프라가 깔리면 끝인데 빅데이터 쪽은 이건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요쪽에서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보겠습니다. 자, 건강경님. 자, 105% 수익 축하드리고요. 여기 이제 뭐 찍혀있네요. 그리고 EMT님도 자, 108%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 전에 이제 이거 뭐 매매 손익이나 이거를 좀 가려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좀 가렸었는데 깜빡하고 그걸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회원분들도 자산이 작으면 당연히 일정금이 작은 거예요. 종목당 이제 사는 금액이 일정금이 작은 거라고. 자산이 작으면 이제 일정금이 한 40만원 되시는 거죠. 이제 절반 팔았는데 아니다 20만원이신가 보다. 일정금이 한 20만원 되시는 거죠. EMT님은 이렇게 해서 이런 수익들을 쌓아가고 하면서 천천히 늘려가면 돼요. 제 조급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회원분들은 일정금이 큰 분들은 그만큼 그동안 일도 열심히 해서 자산 축적을 많이 해놨으니까 당연히 더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이제 뱁새가 황새해보고 이제 뭐 따라다니면 이제 뭐 가랑이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천천히 자본 규모가 작은 분들도 천천히 이렇게 배워가고 뭐하고 하면 지금 주식 투자 이런 거 안 하고 있는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자산 증식 속도가 빠르다고. 이제 향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지나가면 그러니까 뭐 미래 부자가 돼 있을 건데 뭐 이렇게 조급해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자격지심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 왜 나는 돈 하나도 없고 빚밖에 없잖아. 근데도 당당하잖아요. 왜 내가 뭐 그런다고 내가 돈 없다 그래갖고 무슨 뭐 그쵸? 돈 없다고 뭐 인생이 하자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뭐 자신의 좀 인격적인 사이즈도 키워야 된다. 우리가 주식 투자만 볼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빅데이터. 자, 테마의 시작. 숫자는 찍히고 있는데 이제 주가가 지금 더 빨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적이라든가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가치가 50이 올라가면 주가는 막 200씩 올라가는 거예요. 200씩. 지금 그런 구간이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해서 이제 나중에 밸류를 이제 어느 정도 받을지 모르겠지만 뭐 퍼 한 20배까지도 받을 수 있겠죠. 지금 보면은 5G 같은 경우가 지금 퍼 한 20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치로 보면. 그럼 미래 가치가 어딘가를 보면 성장성을 많이 쳐줄 수는 있겠지만 이제 뭐 가이던스가 계속 상향되고 이제 경쟁자가 많이 없는 그런 쪽에서 이제 실적들이 크게 늘어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겠죠. 모바일 리더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2017년인가 18년도부터 추천했던 종목이 이제 마지막 편입 들어갔던 시점 여긴가 그럴 거예요. 마지막에 사인 들어갔던 구간이. 이거 조만간 튈 것 같습니다. 이거 담으세요 했던 구간이 요 구간이었고 이제 그 이전에 미리 편입을 해놨었던 거고 요 종목도 여기에서 이제 지금 보면은 한 200% 좋네요.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우리 회원분들 중에. 그리고 매도 사인은 여긴가에서 다 나갔죠. 지금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출발했죠. 이제 출발했는데 요거에 대한 과정을 보면 이게 보면 다 뭐냐면은 서비스 솔루션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로 이제 이익이 창출이 되는 시대가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이 서로 벤치마킹을 해가면서 신규 사업들을 많이 짜고 있어요. 빅데이터 기업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 이익이 입혀지면 어떻게 돼요? 자, 주가가 이렇게 튀는 거라고. 지금 뭐 보면 단타꾼들은 요런 거 갖고 엄청 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힘이 세면 이제 한 번 더 뻗는 거고, 지금 구간부터 이렇게 주가가 튀면은 계속 버블입니다. 근데 버블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죠. 버블이라는 건 돈의 힘으로 가는 거니까. 요런 자리에서 매매하고 뭐하고 하는 거는, 자, 제대로 이제 대응 못해서 제대로 잘라내지 못하고 하면, 나중에 이제, 하방으로 꺾이기 시작할 때 죽는 거예요. 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했다가,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가 되면, 거의 대부분 다 바닥에서 또 털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사서 항상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쌀 때 사서 언제 움직일지 모르지만. 자, 알서포트 보유 과정을 한번 보면, 과거에 이제 상장해놓고 요렇게 튀어놨는데 요 튀어놓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뭐 많이 튀진 못했나. 곱하기 이 정도 튀어놨다가 요새 이게 뭐 이제 밸류가 요만큼 안 되니까 눌려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매집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매집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포착이 됐어요. 많이 포착이 됐는데 기업 내용이라든가 보니까 뭐 리스크도 별로 없고 기업이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처음 편입 시점이 요 정도 될 거예요. 여기서 한 80% 튀었을 때 야, 조금만 더 가면 100%다, 100%다 하고 있었는데, 100% 못 가고 그냥 밀려버렸죠. 10월달에 폭락 나왔어. 야, 80% 수익 구간이다가, 마이너스 30%까지로 갔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구간에 팔았다가 여기서 다시 샀으면 더 좋았는데, 그냥 갖고 있던 사람들은, 여기에서, 상실감이 엄청 크단 말이야. 상실감이 엄청 크죠.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가야 된다. 왜? 우리가 비중 관리를 해놓은 거는 요런 잔잔히 파동은 무시하고 가려고 비중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2010 이제 뭐 보면은 지금 이제 회원분들 보면 이제 100% 구간 정도가 왔는데 10월 폭락 구간에 받았으면 200%에 200%. 이때 1,500원, 1,400원에 받았으면 이거 200%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런 거는 뭐예요? 세일 구간이야, 세일 구간. 이 세일 구간에 내가 이제 예를 들어 편입을 하는 거는 운이에요, 운. 운이 아니고, 이게 이제 실력이에요, 실력. 뭔 말이냐면 10월달에 폭락할 때, 그때 내가 현금 여유 같은 게 있는 것들을 이제 막 예를 들어서 골고루 담아놨으면, 10월달에 이렇게 골팍이 들어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잡을 수가 있었겠죠. 10월달에.
그럼 지나고 보니까 가장 수익을 많이 주는 구간이 이제 작년 10월이었다. 리스크가 가장 클 때. 리스크가 작으면 자 수익을 조금 주는 거고,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장기 수익률, 눈에 안 보이는 수익률은 늘어나는 거예요. 요런 부분들을 이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자,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편입했던 자리가 어때요? 굉장히 싼 자리잖아. 그렇죠? 주가 위치로 보면 항상 편입은 요런 시점에 하는 거야. 요런 움직이고 있을 때 요런 데는 안 들어가는 거라고. 요럴 때 들어갔으면 이거 몇 프로예요? 마이너스 한 70% 빠졌겠네. 1400원까지 빠졌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 70% 하라. 이거 몰빵 들어갔으면 어떻겠을까요? 몰빵 들어갔으면. 자, 이거 수익구간까지 견딜 수 있을까? 자, 반등한 요 정도 나오면 다 잘라 먹었겠죠. 손실 확정하고. 그러니까 몰빵만 아니면 분산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세 줄 때까지. 자, 미래에 대한 업황이라든가 전망이 되는 기업들은 결국은 이제 무언가 이슈가 붙으면 이렇게 수익 구간이 나온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기업들은 지금 이제 초기에 움직이는 것들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주가가 먼저 튀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나중에 이제 대장으로 치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실적이 추가적으로 입혀지고 뭐하고 하면, 그러니까 세력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그런 일부 사람들이 자 법에 걸리지 않게 잘 빠져나가면서 돈을 미리 집어넣는 요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주가를 만지는 쪽이 이제 보통 보면 이쪽이고, 적정 가치를 미리 산출해 놓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포착을 하고 가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업황이라든가 시황 요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인프라가 깔렸어요. 이 인프라를 까는 이유는 뭐예요? 자, 과거에 우리가 2000년 초에 자 닷컴 버블 끝나고 2002년도 이라크 전쟁이 있을 다음부터 이때부터 2007년도까지 튀었을 때 뭘로 튀었어요? 이때 인프라가 먼저 깔렸던 게 도로,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많이 깔았던 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물류 이동이 가팔라지고 뭐하고 하면서 유통업자들이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자, 유통업자들이 성장을 하고 뭐하고 하면서 내수가 크고, 내수가 크면서 이제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자, 주택 경기 부양시키고 뭐하고 하면서 건설을 위주로 성장을 했던 게 3차 산업이에요. 자, 박정희 대통령 때 인프라를 깔고 요 부분을 확대하고, 자, 물류 이동을 가파르게 하고 유통회사들이 성장을 하고 내수 키워서 건설, 금융, 그리고 무슨 뭐 화학, 또 뭐 있었어? 건설, 금융, 뭐 대충 뭐 요런 데들이 이제 뭐 많이 성장을 했어요. 자, 지금 이제 2018년도부터는 어때요? 그러니까 2018년이 아니고 대충 이제 한 2010년부터 보면 이때부터 이미 4차 산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지금 입혀지기 시작한 게 2017년도부터예요. 막 데이터 센터 들어서고 뭐하고 한 게 2017년도부터. 자, 이 구간에서 지금 보면 2018년도 무역 분쟁이 나왔는데, 자, 요 리스크 이후에 이제 막 움직일 것들은 뭘까요? 자, 인프라가 5G, 이제 4차 산업이라면 4차 산업. 인프라가 이제 5G가 깔리고, 이제 빅데이터. 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사물 인터넷이랑 연결이 되고, 그 전에는 인간들끼리 인프라를 형성을 해서 인간들이 주고받고 거래를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돈이 움직이니까 이제 성장을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사물들이 이제 돈을 움직인단 말이야. 지들끼리.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 요런 것들로 인해서 서비스,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이제 집을 샀는데 우리가 냉장고가 이제 옵션으로 들어와 있어. 아마존 같은 데서 공짜로 줘버려. 냉장고 같은 거를. 그러면은 그 냉장고 성능 좋고 뭐 하면 봤는데, 자, 아마존에서 그걸 투자를 하면서 그 냉장고를 딱 샀는데 그 냉장고 안에 들어갈 채워야 될 물품들이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뜨는 거야. 그 냉장고에서 뭐 디스플레이 연결을 해서. 그러면 클릭 한 번에 예를 들어 거기에서 뭐 쌀이라는 게 떠. 냉장고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쌀이라는 게 또 이거 버튼만 딱 누르면 아마존에서 바로 배송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요런 식으로 우리가 뭐 인터넷 뒤져서 뭐 사고 팔고 뭐 요런 게 아니야. 근데 아마존에서 이런 걸 할 때 어때요? 쌀 최저가
뭐 최저가 상품, 뭐 프리미엄 상품, 뭐 현미, 뭐 백미,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가지 데이터들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는 요거 먹을까 하면 요거 클릭하면은 배달되고, 요거 먹을까 하면 요거 클릭하면 배달이 되고. 그러면 그 중간 과정에 있던 이 유통업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응? 전체 유통을 이제 온라인 마켓으로 요런 데들이 다 집어먹겠죠. 이게 뭐예요? 요런 것들 부분들이 이제 서비스죠.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솔루션 기업들은 뭐예요? 자, 이런 사물 인터넷을 예를 들어 연결을 해놓고 뭐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솔루션을 해주는 거야. 기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재무 정리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세금 신고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법도 잘 모르고 뭐하고 한데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책정해서 정리를 해놓고 그 자료를 가지고 그 데이터 그동안 이제 회사에서 확보해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알아볼 부분들을 대신 해준다든가 요런 기업들이 이제 솔루션 기업들이죠. 요런 쪽 산업이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빅데이터다. 쉽게 말하면 그동안 쌓아놨던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서 경쟁사가 없는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가겠죠. 알서포트 같은 기업들은 어때요? 원격 제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니까 증권사에다 전화해갖고 예를 들어서 뭐 모르면 이거 외국인 수급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그럼 이거 내가 이거 못 알아듣겠으니까 이거 원격 제어로 좀 해주세요. 하면은 무슨 뭐 본인 동의가 어쩌고저쩌고 막 떠든 다음에 그 직원이 내 컴퓨터로 들어와서 대신 막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막 이렇게 설정을 해줘. 요런 게 원격 제어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를 그쪽 전문가가 대신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쪽 방면에 대한 성장성은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계속 이제 뭐 부가가치를 창출해가는 시대가 이제부터 온다. 그동안에는 무언가 우리가 이제 물건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쌀이라든가 뭐 어떤 물건 뭐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치로 인정을 하고 이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치로 인정을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데이터를 사고 파는 시대가 이제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기업들이 어떤 성장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는 미래의 일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제 뭐 실적 입혀지는 거라든가 그 숫자를 보면서 그걸 근거로 삼아서 창의력을 발휘해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많이 잡을 수가 있다. 앞으로는. 그래서 5G보다 훨씬 큰 기회를 빅데이터 이쪽 섹터군에서 많이 만들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뭐 추적을 해가면 몇 년 동안 이쪽에서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5G 떠들 때 안 움직인 빅데이터 관련 기업들 잘 찾아서 골라서 좀 펴두면 수익 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그러니까 수익 스토리에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스탠스, 그러니까 방향성을 전달해드리는 그런 내용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홍보성도 있습니다. 나 요만큼 실력이 있으니까 자 가입해 그래서 우리 함께 하자. 요런 부분들도 있어요. 부정하지 않아요. 왜? 홍보를 해야지. 먹고 살아야 되고 키워야 되니까 사업체를. 그런데 그런 부분만 이제 보지 말고 누군가 예를 들어서 돈 벌라고 홍보한다 그러면 다 싫어하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싫어한다는 거는 사이즈가 되게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회원가입도 애증계라면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거고 뭐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여기 옆에 보면 이거 뜨는 거 있잖아요. 이제 뭐 가입해갖고 뭐 이제 가입 문의 이런 거 뜨는 거 무시하세요. 그리고 그냥 공짜 정보만 이렇게 받아보시면 돼요. 유튜브 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스탠스들이 맞아 들어갈 것 같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들은 자, 요 부분에 이제 좀 집중을 해서 야, 내가 이거 포트를 어느 정도 관리해서 이거 비중을 어느 정도 채워볼까 라는 부분들을 이제 고민해 가면서 공부도 좀 해보면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